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점점 서구화되겠죠. 그러면서 채식보다는 육식과 빵을 먹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박한 밥상이 건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에 몸에 좋은 음식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는 가지나 호박, 또 감자와 같은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으로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더워지는 날씨에 똑똑한 밥상으로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턱관절 치료를 이용한 FCST라고 하죠. 직접 창안을 해주셨는데 이 FCST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서 이 치료법에서 주장하는 4대 건강법에 대해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일단 FCST가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FCST는 일명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으로서 기능적 뇌척추요법의 영문 약자가 해당됩니다. 그래 FCST는 펑셔널 세리브럴 스파이널 세라피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능적 뇌척추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여쭙고 익숙치가 좀 않거든요.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는 턱관절이 기능적으로 뇌와 전신 척추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심 관절이 된다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FCST는 턱관절을 뇌와 전신 척추를 조절하는 핵심 관절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 그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 체계가 만들어졌고 진단, 검사, 평가 및 치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일컫고 있습니다.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을 치료한다. 참 이 FCST라는 치료법은 국내외를 통틀어서 박사님이 유일하다고 하시는데요. 뭐 학교에서 발표하신 치료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서양의학에서도 비슷한 치료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스프린트라는 교합 안전장치를 이용해서 턱관절 장애에 국한된 단편적인 치료 이론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제 경우처럼 턱관절이 우리 신체에서 전신을 조절하고 그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또 제가 만든 FCT라는 치료법은 전신을 조절하고 좌우할 수 있는 관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 체계를 비롯해서 진단 검사법 또 치료법이 제시됐는데 기존의 치료법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턱관절이 어떻게 뇌와 전신 척추까지 전신을 조절할 수 있는 관절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숨은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저도 턱관절이 뇌를 비롯한 전신 척추까지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87년 중반에 오른손이 완전 마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치면서 턱관절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88년 3월 달에 이제 개원 준비를 앞두고 저에게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FCST라는 치료법이 탄생된 가장 큰 동기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숨어 있었네요. 박사님의 육체적 고통, 오른손 마비가 아니었다면 FCST는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겠군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마도 없었다면 저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
탄생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이렇게 턱관절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한의학이나 또 다른 양의학에서 어떤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들이 존재했었습니까? 예. 서양학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한의학에서도 이미 여기저기에 턱관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또 그 이론들이 부분적이나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턱관절 자체 질환을 치료하는 수기요법 또는 약물요법 등이 대다수였고, 지금처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턱관절의 입체적이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위치를 유도해서 전신 척추와 신경계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동해부감에서도 턱이 빠졌을 때 손으로 집어넣는 그런 수기요법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약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적에서도 치료법들이 부분적이나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미 한의학에서도 참 오래 전부터 이렇게 턱관절에 대한 연구 자료와 또 예. 치료 자료 같은 게 존재를 했는데요. 그럼 박사님께서 창안하고 고안하고 현재 이 FCST라는 치료법, 전신 치료법과는 좀 살펴보면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연구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거의 25년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처음에는 비록 저를 상대로 한 임상 연구였지만은 직접 제 자신이 효능 효과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모든 연구 성과를 고찰하면서 저를 찾는 모든 환자에게 접목시켜 보는 것이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벌써 거의 20년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요. 그럼 이 FCST라는 치료법이 국내외 의료인들에게 소개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은 1999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 한의사회관에서 처음으로 12주 이상의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인들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인식하에 소개 강의를 접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저 혼자만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2003년도 지금의 턱관절 균형학회의 전신인 뇌척추 기능학회를 직접 제가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위한 강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첫 출발은 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순조롭지는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치료법이 언제부터 의사 또 치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소개가 되기 시작했나요? 예, 2004년도 3월 그때는 지금은 통합의학으로 2009년도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만은 차의과학대학원에 당시에 대체의학 과목이 신설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부터 모든 계층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대학원 학위 과정의 정식 과목이 개설됐고, 또한 모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테크닉을 전수하는 별도의 고의자 과정 강의가 대학원과 저희 연구소에서 동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한 9년째 만 9년째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식으로 한 9년 정도 되고 예. 있군요. 박사님의 저서죠, 턱관절의 비밀, 저도 선물 받아서 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건강의 4대 요소를 언급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구조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운동과 생활 습관,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식습관과 균형된 영양 섭취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물론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저희 저서들을 통해 소개되는 것처럼 4가지 건강의 4대 요소입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를 압축한다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구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구조의 이상적인 균형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신체는 가장 건강하다는 뜻이고, 또
또 구조의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신체는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구조는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말하는 구조는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를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예. 우리 신체는 이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가 튼튼하며 정상적인 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거의 질병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가 무너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는 면역 기능이 무너지게 되고 또 여러 곳에서 신경혈관 또는 림프계의 압박과 순환장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력, 자생력 또는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신체에 그에 맞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명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라고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박사님 구조라고 하시니까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했었습니다만 예. 마음은 구조의 다음 순서로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창 시절부터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를 좋아했고 예. 항상 책상 머리에 써놓고 심기일전하는 화두를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료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구조의 다음 순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환자들한테 구조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박사님께서 건강한 구조, 즉 척추와 신경계의 균형 구조를 건강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청취자와 시청자들도 같이 궁금하실 예.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중요 장기를 비롯한 뇌신경계는 두개골 그리고 척추 골반이라는 대표적인 골격 구조 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 즉 두개골, 척추, 이 골반 등은 신경계와 혈관계, 림프계 등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며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척추 중에 어느 한마디라도 틀어지게 된다면 우리 신경계의 정상적인 생명활동, 또 신호 전달은 물론 에너지의 공급 또는 영양 공급, 전력 공급 등 물자 운반 수성에도 차질을 빚게 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건강한 어떤 질병군에 걸리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구조가 모든 건강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많은 분들이 물음표는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저서인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약이나 그리고 치료법, 턱관절의 비밀 등을 통해서 건강의 사요소, 즉 척추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균형 구조를 마음보다도 훨씬 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이용해도 무너진 우리의 척추 구조나 신경계 구조가 정상 구조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 2번 경추가 틀어져서 극심한 두통이나 편두통 또는 뒷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한다고 그 틀어진 목뼈가 목뼈의 구조가 정상 위치로 돌아가고 통증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 고통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1, 2번 목뼈, 즉 틀어진 목뼈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 준다면 그 통증은 즉각 소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구조의 불균형이 우리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근본 치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척추와 신경계에 대한 구조의 중요성이 좀 납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첫 번째 불건강 이유가 되고 두 번째 또 바른 마음 자세라는 것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다음 또 시간에도 많은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예, 다음에는 건강의 4요소 중에서 나머지 3가지, 즉 바른 마음 자세의 중요성,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바른 식습관과 균형된 영양 섭취의 중요성 등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FCST와 건강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